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주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양극화 시대가 열리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www.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더 이상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입하셨다면 즉시 탈퇴하시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한층 이목 쏠린 파월의 입,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5%, S&P 500 지수는 0.32%, 다우존스 지수는 0.38%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양극화 시대가 열리다. 오늘은 테슬라, 애플을 빼고 빅테크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이슈로 크게 올랐죠. 중국에서 FSD 이슈가 빅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공매도 포지션이 숏 스퀴즈가 나면서 크게 오른 면도 있습니다. 애플은 긍정적인 월가의 보고서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애플이 크게 올랐음에도 빅테크가 떨어지며 나스닥은 살짝 양전하며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즉 빅테크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스닥 전체를 캐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가가 오르기 힘든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월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자칫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의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 주가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PC 가격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생각보다 높았고 평소 같았으면 주가는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강했고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죠.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며 지수를 끌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게다가 구글은 사상 첫 배당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9% 넘게 올랐죠. 그러나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는 5% 넘게 올랐고 구글은 15% 넘게 올랐으니 결국 2%, 10% 정도로 끝난 것은 PC 물가 지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힘들다. 두 번째, 인공지능 주식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힘들다 이 얘기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는 여전히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월이 미친 척하고 6월에 내리지 않는 한 연말에 가서야 하나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주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리의 영향을 받는 가치주들은 오래 글렀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올해에는 오를 기업은 인공지능 기업 중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주식의 양극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는 떨어졌는데 왜 MS와 구글은 올랐을까요? 메타는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10% 하락을 했고 MS와 구글은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2%와 10%가 올랐죠. 이유는 기업의 수익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메타는 마땅히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MS와 구글은 클라우드로 돈 버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지난 목요일에 메타가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금요일에 MS 구글에서도 나타났지만 엄청난 돈을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쓰고 있기에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금강을 캐러 간 사람들 중에는 돈 번 사람들이 오히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죠. 청바지와 곡괭이 장수가 바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 주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금강을 직접 캐고 있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클라우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메타는 딱히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폭망한 기업은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인텔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자면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반도체 장비주 등이라 할 수 있고요. 패자는 메타와 인텔입니다.
내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죠. 아마존은 실적이 4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이후에 발표를 합니다. 아마존 실적 중에 클라우드의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클라우드의 매출을 끌어올린 만큼 아마존도 클라우드의 매출이 높아질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아마존이 똑같이 클라우드 매출이 높다면 아마존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클라우드 매출이 별로 늘지 않았고 시장 점유율까지 깎아 먹었다면 아마존은 메타만큼 대폭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마존이 폭락할 때 시장도 같이 폭락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고객을 뺏어오며 시장 점유율 1등에 올라설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겠죠. 물론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 주식의 양극화입니다. 실적 시즌 전에 인공지능이라면 개나 소나 다 올랐습니다. 마치 전기차 초기 시장과 같죠. 그래서 보시면 10%대 이게 이제 느린 시작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빠른 가속 단계 여기에 이제 80%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 10%에서 이제 90%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정체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숙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에서 10% 느린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로 따지면 전기차 업체들이 난립하는 단계이고 전기차 이름만 붙이면 무조건 오르는 단계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겠죠. 인공지능 이름만 붙이면 무조건 오르는 단계가 이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중국 전기차 등 새로운 전기차 기업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에서 90% 빠른 가속 단계인데요. 치킨 게임이 벌어지며 과점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과 브랜드 네임입니다. 브랜드 네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이 있고요. 브랜드 네임을 통해 고객에게 어필하고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리지널이 중요하죠. 전기차의 오리지널은 테슬라이고 스마트폰의 오리지널은 애플입니다. 오리지널은 치킨 게임과 엔드 게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오리지널은 바로 챗 GPT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능 좋은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챗 GPT보다 브랜드 네임에서 앞설 수가 없습니다. 챗 GPT는 인공지능 브랜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금인데요. 10%에서 90% 구간인 빠른 가속 단계에서 치킨 게임을 치를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킨 게임을 버틸 수가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치킨 게임에서 이겨 메모리 업계의 원탑이 된 것도 바로 이 치킨 게임에서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하며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 이상 정체 단계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며 3개 정도나 과점 5개 정도의 과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라 할 수 있죠. 시장 점유율 90%를 넘어 안정기로 들어가면 그때는 3개에서 5개 정도가 안정화되며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느린 시작 단계에서 빠른 가속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철저히 돈을 버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으로 인공지능 기업 간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킨 게임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에 막대한 돈도 투자하지만 브랜드와 자금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무난히 승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클라우드 고객들도 챗 GPT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도 무난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공지능의 도달 범위는 단순히 챗봇이 아닙니다. 일반 인공지능은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번역 등 어마어마합니다. 자체가 따라서 일반 인공지능의 투자의 성패가 수십 년간의 주가 상승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등에 투자하면 우리의 주식은 항상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보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인공지능 양극화의 시대가 열리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